아,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운 6월인데요. 오늘도 저희 석세스 스토리 숨은 정보를 찾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펫 장내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펫 산업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도록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경제 산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매일 접하며 성장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분양 사업도 있죠. 또 펫 유치원, 또 펫 전용 리조트, 호텔, 수영장, 먹거리 등등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의 분야로 등장을 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또 일본 사례들에 보면 또 반려동물의 이동식 목욕 차량이라든지 또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정리해주는 펫 화장장,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이렇게 방문해서 그 아픈 이별을 해결해주는 이동형 화장장까지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성업 중인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안타깝지만 이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을 해야 하는 여러 이 반려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려동물 장례 플랫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펫 산업 중에서 반려동물의 장례를 책임지며 또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펫모먼트 이현수 대표님을 모시고 관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 대표님 오신다고 하면 날씨가 시원해서 같이 인터뷰하기에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이제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펫모먼트는 어떤 회사인지를 조금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 그 펫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동물의 이제 장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그 행복한 동행,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름다운 이별,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반려동물이 사람의 생애와 같이 하지만은 이제 살아있을 때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이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려동물도 나이가 들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움을 주고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저희는 펫모먼트, 특히 이제 반려동물 장례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네. 살아서는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거고, 예. 또 사후에는 끝까지 책임지고 또 생에 대한 마감을 또 함께 돌보는 그런 게 회사의 목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마 지금 반려동물 자체 돌보기라든지 아니면 의학 정보 등은 사실은 이 키우는 과정에서 보면 꼭 필요한 기관들이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을 전후해서 많은 이 반려인들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거의 제가 알기로도 한 600만 가구 정도가 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알고 있고 또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실질적으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죽음으로부터 정말 반려인들이 당황하지 않고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반려동물의 장례업체에 관련된 것들을 아마 이 펫모먼트가 해주신다면 정말 좋은 저희들한테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반려동물의 장례가 정식으로 우리 이 현 생활에서도 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일단 아까 그 장례동물, 그 반려동물의 숫자 말씀하셨는데, 이게 2001년도 KB 경영연구소 발표 자료를 보면은 이제 반려동물이 대략 한 600만 마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반려견이 400만 마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반려묘가 200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그 정도가 되고요. 특히 이제 반려동물이 급격하게 늘어난 게 2000년
기준인데요. 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반려동물이 대략 생애 주기가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를 생각하면은 예. 이제 주창기 반려동물의 이제 사망 시기가 지금 이제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숫자적으로만 보면은 대략 1년에 한 30만 마리가 정도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30만 마리면 이제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실제 그러면 이러한 그 반려동물들 자체가 현재 이 반려인들이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보통 처리는 현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예, 특히 이제 올해 4월 27일 날 반려동물법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정용 그 폐기용으로 쓰이는 게 가장 많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생활 폐기물 같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려동물 중에 작은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용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는 네. 이제 동물병원에서 폐기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법이 4월달에 바뀌므로 해서 네. 이제 장례업체 인가받은 장례업체를 통해서 일단 그 소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체 규모로 보면은 이제 장례업체를 통해서 소각되는 경우는 40% 정도가 아직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례업체가 책임지는, 물론 이제 숫자적인 개념이겠지만, 뭐 한 40% 이상은 이렇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 불법 매장을 하는 반려인들도 아직도 여전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법이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네. 이 시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보시면은 이제 그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네. 이제 뭐 반려동물이 이제 죽었을 경우에는 자기의 땅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네. 이제 그 몰래 이게 묻어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장내 반려동물의 장내 문화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일이네요. 예, 반려인들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뭐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도 크게 이제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데요. 그럼 국내 현재 반려동물 장례식장, 정식 장례식장이겠죠. 그 장례식장은 어느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대략 한 61개 정도의 장례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우, 많네요. 예,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서울에는 일단 이런 장례 업체를 둘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외곽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그다음에 뭐 경북 이런 식으로 각 지방에는 이제 뭐 한 곳에서 대략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5곳 정도 이렇게 일단 전국적으로 조금 분포가 되어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또 이제 패콤이라고 이제 이동형 장례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이 특례를 받아서 네.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이제 61개소가 지금 이렇게 화장장이 운영되고 있고, 또 이동형까지도 하는 업체가 또 이렇게 생겨나는 게 현실이네요. 그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펫모먼트는 지금 이 반려인들하고 또 실제 화장장이나 소각장의 중간에 이제 플랫폼으로 제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대표님께서는 이 펫모먼트 자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조금 간략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는 일단 그 반려동물의 장례 플랫폼을 표방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이제 장례식장들을 저희 펫모먼트로 하나로 연결하고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특히 아까 이제 이동형 장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아직은 시범 단계이다 보니까 네.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장내 반려동물의 장내 시장 그리고 또 이동용 장내 서비스까지 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일단 전파하는 것들이 저희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반려인들이 이렇게 반려동물의 화장장이 운영되고 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현실에서는. 기껏해야 사실은 지금은 대부분 같이 생활하고 있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플 때는 이제 동물병원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정말 저 역시도 생소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을 때 화장장이 있구나를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이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홍보를 통해서도 페모먼트를 좀 많이 알려주시고 반려인들이 장래에 직접 이런 슬픔들을 겪기 전에 모든 업무들을 잘 처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실제 장례를 진행하려고 하는 반려인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절차나 방법들 아니면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해야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고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예고 없이 찾아오다 보니까 네. 막상 이제 겪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고 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 펫모먼트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네.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네. 상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특히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응급 대응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이제 빠른 이제 문의 사항을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10분 내로 일단 바로 연락을 해서 네. 특히 이제 반려동물, 반려견들이 이제 죽음을 당했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응급처치라든가 아니면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은 생을 같이 해오던 이제 반려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응 같이도 저희가 상세하게 아니면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펫모먼트 같은 이런 이제 장래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는 플랫폼 내에 연락을 취하거나 아니면 문의를 하거나 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잘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펫모먼트 같은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존재를 많이 하나요? 이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반려동물의 장례식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소수 몇 개 정도의 업체들은 이제 대행 서비스 같은 형태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처럼 이제 전국 규모라든가 아니면 전체를 아우러서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의 장례식장을 연결하려고 하는 곳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반려인들과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나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내 플랫폼에 대한 운영을 아마 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 아마 펫모먼트 같습니다. 이현수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현수 대표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시고 이 많은 정보를 받았는데요. 특히나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숨은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반려동물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우왕좌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펫모먼트 같은 이런 장례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석세스 스토리 숨은 정보를 찾아라 펫모먼트 미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